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드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2%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급락분을 차츰차츰 3대 지수 모두 메워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다시 상승 추세를 타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노력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몇 가지 좋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5월 소매 판매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소식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을 통해서 추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재확인시켜줬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키 맞추기도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물론 여전히 코로나 신규 환자가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이 또 재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보다는 다우 지수의 상승 탄력이 계속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된 업데이트된 소식들도 지난 밤 사이 나왔는데,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 코로나19 치료제의 돌파구로 주목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미국 행정부가 백신 후보 물질을 7개로 줄였다는 소식도 있었다 보니까 이 백신과 치료제도 진전되고 있구나, 시장을 좀 안심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장 상승을 가리켰던 하루였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 시간 16일 호재가 많았던 이날 하루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소매 판매 급증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일면서 경제 재개 기대주인 항공주나 크루즈 관련주가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 큰 상승세를 이끌어준 소매 판매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월간 증가폭인데요. 의류 판매가 188%나 폭증하는 등 소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기대가 급부상하면서 시장도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인용해서 5월 소매 판매가 사상 최대의 월간 증가폭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수치를 보였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 및 일자리의 중요한 날, 빅데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재정 및 통화 당국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도 지수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전날 연준이 개별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외에도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덱사메타손이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라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재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원 증언 날인 그는 이 당국의 적극적인 추가 통화와 재정 부양책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에 자신한다고 말해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북한 관련한 긴장이 고조된 점은 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아직까지 작용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소매 판매 깜짝 호조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 장중에 잠깐 미끄러지긴 했지만 여러 호재에 힘입어서 다시 오름폭을 확대해 나가서 2.04% 올라 26,28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면요. 1.75% 상승을 했네요. 9,895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역시나 장중에 하락하는 듯 싶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폭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1.9% 올랐습니다. 3,124포인트에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5월 소매 판매 지표 호조가 증시 상승을 이끌어줬고 여러 가지 호조들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지수 선물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장중 흐름을 보더라도 별다른 좀 부침 없이 좋았던 하루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입니다. 소비 지표가 좀 워낙 좋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 등의 여러 가지 좀 호재가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다만 이
일중 차트를 저희가 볼 때도 이 현재 시간으로 오전 11시쯤에 주요 지수가 상승폭을 굉장히 좀 축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의회 청문회에서 회사채 시장을 교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회사채 매입 규모를 좀 줄이지 않을까, 부양 규모 좀 축소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주요 지수가 잠깐 좀 상승폭을 축소시켰던 것이고요. 다만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을 회복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을 좀 보면요. 어떤 집콕주와 경제 정상화주 간의 대결 구도 라기보다는 좀 혼재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에너지와 헬스케어 업종이 특히 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금융업종 부진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관련된 분석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체 조사 결과 투자자들의 78%가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1998년에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최대 비율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경계론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집계에 따르더라도 지난주에 당사 고객이 21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또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2주 연속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먼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세계 원유 공급이 하루 1,200만 배럴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수요가 회복되면 거기에 따른 유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겠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산유국들의 감산 준수율이 89%로 감산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면서 국제유가 WTI 가격은 지난 밤사이 3% 가까이 올랐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이 막판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2.18% 오른 37.9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에는 큰 변동은 없었고 0.5% 올라서 1,736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밤사이 긍정적인 소매 지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덕분에 국채금리가 꽤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만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적이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에서 채권 시장 교란하지 않겠다면서 채권 매입에 대한 약간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었죠. 이것이 상승 탄력을 좀 제한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올라서 0.757%에 움직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다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만 달러 약세 기조 가운데 소폭 지난 밤 사이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달러 가치가 조금 올라서 0.3% 상승한 97.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팀장님,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이날 전반적인 증시 강세 속에 상승폭을 제한시킨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베이징발 이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유지됐다는 그런 점인데요. 베이징시가 전 학교에 대한 등교 중단 등의 조치로 2차 확산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50여일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베이징, 하지만은 지난 주말에 대형 논수산물 시장인 심파디 도매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베이징시가 이제 오늘부터 전 학년에 대한 등교 중단을 비롯해서 이제 대응 수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급 수준이 적용이 되면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어떤 주택 단지에 대한 봉쇄적인 관리가 이제 시행이 되고, 여기에 또 실내 장소에 대한 입장 정원을 30% 정도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실시되게 됩니다. 자,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불어오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추이를 좀 살펴보고 얼마나 심각한지 전문가들의 진단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5일에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전체에 이 중국에서 40명의 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베이징에서 2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6월 13일부터 해가지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경고 수위도 굉장히 좀 높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던 우한 지역, 우한 대학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우한 대비해서 확산 속도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여름철에 확산되고 있는 점도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이 창궐이 됐을 때 기온이 올라가면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이 많았기 때문이죠. 즉 전염력이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했을 시보다 강할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일단은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중국발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기업들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에버코라는 IB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미국의 코로나19의 2차 확산 시에도 경제 봉쇄 등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의 진전과 더불어서 증시 랠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소비재주들이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이 좀 정상화되는 시그널, 그리고 매출이 회복되는 시그널에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등에 대해서 최근에 UBS나 아니면 애틀란틱이라는 이런 IB에서는 팬데믹 영향 종료 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호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좀 영향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글로벌 식당 방문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가늠을 할 수 있는 지표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난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전월에 비해서 17.7%나 급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미국 경기, 미국의 GDP의 3분의 2 가량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지표는 매우 중요한 경기 지표로 여겨지는데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 이전 소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바로 전월 대비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지난 5월에 17.7%나 급등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전 3, 4월에 2달 연속 워낙 크게 이 소매 판매가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탓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총 소비 비용입니다. 총 소비 비용은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이 지표가 나온 이후에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과 근로자 일자리 시장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대단한 날이다라고 했는데 CNBC에서는 이날 고용지표와 관련된 내용은 어느 것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약간의 지적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세부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소매 판매가 늘어났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작년 5월에 비해서 소매 판매가 진짜 늘어난 게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몇 가지 항목들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건데요. 지금 보이는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짙은 파란색이 작년 5월 소매 판매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이번 5월 소매 판매고요. 이건 지난달이고요. 가운데 거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은 작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음식료도 작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도 먹고 살 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눈에 띄는 한 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건설 기자재와 그리고 정원용품인데 정원용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소비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요즘에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뒤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에도 백야드 관련주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소매 판매에서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팀장님, 이번 소매 판매를 통해서 좀 시사할 수 있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인 지표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전년 수준과 그리고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은 컨센서스 한 8% 정도 증가였죠. 컨센서스를 2배 정도 상회한 이 증가폭, 그 헤드라인 넘버는 충분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특히 변동성이 높은 항목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 역시도 전월 대비해서 12.4%가 늘어났죠. 컨센서스가 5에서 6%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사점은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골드만삭스도 고용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최근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즉 한순간에 이 경기가 회복되기는 힘들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번 소매 판매 지표에서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강세입니다. 결국은 팬데믹 이후에도, 그러니까 경제 봉쇄령이 조금은 좀 완화가 된 그 시점 이후에도 어떤 트렌드가 변화된 그런 상황은 일부 지속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16일과 17일 상원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날 시장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상원 증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Much of that uncertainty comes from uncertainty about the path of the disease and the effects of measures to contain it. Until the public is confident that this disease is contained, a full recovery is unlikely. Moreover, the longer the downturn lasts, the greater the potential for longer-term damage from permanent job loss and business closures. We are committed to using our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is challenging time. 그는 최근 일부 경기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을 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경제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을 지지하면서도 큰 규모의 일자리 복귀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 폐쇄령 해제로 실업률은 하락을 할 것이지만 미국 경제가 자신감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질 때야 우리가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연준은 대차 대조표의 축소를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만큼 길게 경제 부양책을 제공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연준은 채권 시장을 날뛰는 코끼리가 되고 싶지는 않다라면서 채권 시장 가격 지표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회사채 시장을 교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매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매입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때 하락세를 주도하기도 한 이 발언이었습니다. 또 수익률 곡선 제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준이 초기 검토 단계에 있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러한 여러 발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발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코끼리를 좀 언급했던 그 발언, 회사채 시장 개입 관련된 발언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개입 이 수위도 좀 조절하겠다. 어떻게 본다면은 원론적인 얘기죠. 하지만은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장 기능이 지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마켓, 즉 회사채 발행 시장에 좀 개입할 필요성은 지금까지는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앞으로도 좀 실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 부양의 이 추가 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도 재차 일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다. 재정 쪽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측면이 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될지도 주시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맥도날드가 코로나19로 줄였던 메뉴를 일부 컴백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IPO 최대여인 로열티 파마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60%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코로나19 주요 돌파구가 될 덱사메타손에 기대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추진석 팀장이 맥도날드를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맥도날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간소화했던 메뉴의 일부를 다시 제공할 예정이라고 이 크리스 캠프신스키 CEO가 밝혔습니다. 제한적인 주방 인원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주문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복잡한 메뉴를 중단한 바가 있고요. 또 맥모닝의 종일 제공 역시도 맥도날드에서는 이 제공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매장 영업 재개와 함께 메뉴를 다시 한번 돌리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캠프신스키 CEO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메뉴를 완전히 돌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에서 신메뉴 론칭 역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두 개의 시장에서 치킨버거 신제품을 테스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메뉴를 복귀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를 확인했다는 걸로 들리기도 하는데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사업 정상화 시그널을 계속해서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맥모닝을 다시 좀 이 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3월 말부터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종일 판매를 중단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팬데믹에 따라서 이 집에서 아침 먹는 경우가 많아지자 아침 메뉴가 아침 메뉴를 좀 줄인 것이 굉장히 매출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거든요. 실제로 아침 메뉴가 5월에 미국 동일 매장 매출 감소분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침 메뉴를 다시 종일 제공하는 것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인데요. 스티펠이라는 IB에서는 아침 메뉴 매출 회복이 향후 매출 성장 그리고 수익성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메뉴가 미국에서 나오는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또 음료와 함께 제공되므로 가장 마진이 높은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의 주가는 이날 좀 부진했거든요. 최근에 이 맥도날드의 매출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이날 바로 4월에서 5월간의 이 동일 매장 매출 추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점진적인 개선세에 어떻게 본다면 좀 실망을 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4월에 미국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2% 감소했고 글로벌은 마이너스 39%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5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마이너스 5.1%, 글로벌이 마이너스 20.9%로 크게 좀 개선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현재까지 미국은 동일 매장 매출 12% 감소, 글로벌은 29.8% 감소로 점진적인 개선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매장 영업 현황 또한 미국은 지금 99%가 정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글로벌도 정상 영업하는 그 매장의 비율이 4월에 75%에서 5월에는 90%로 그리고 6월 15일 기준으로는 95%까지 또 올랐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을 오늘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기업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IPO 시장에서 가장 최대어라고 불렸던 이 로열티 파마가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오늘 주가도 거의 60% 가까이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로열티 파마가 상장하기 전까지 올해 가장 큰 상장은 바로 직전에 진행이 됐었던 워너 뮤직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 워너 뮤직그룹보다도 로열티 파마의 상장 규모가 더 커서 이 신기록을 갈아치고 됐고요. 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이 상장 IPO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로열티 파마에 대한 기업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로열티 파마는 1996년에 세워진 기업으로 이름 그대로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파마, 그러니까 제약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사들인 다음에 제약회사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사업 방식을 갖고 있고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왜 파느냐? 본인들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큰 자금이 필요한데 이 큰 자금을 조달할 창구가 마땅치 않을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특표권이나 아니면 상표권 이런 것을 팔아서 큰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로열티 파마에 그 로열티를 제공하게 되는, 지불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을 계속 이뤄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르네상스 캐피털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로열티 파마는 높은 수익성과 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면서 배당 수익률도 약 2.3%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사실 로열티 파마 기업 자체도 익숙하지도 않고 로열티 파마가 갖고 있는 사업 구조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로열티를 또 이 상대로 좀 거래를 펼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수익을 얻고 나서 미래의 로열티를 받기로 하고 어떤 후반 단계 임상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유망한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학술기관 그리고 중소형 제약사 등에도 투자를 해서 미래 로열티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헬스케어 제품의 로열티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작은 시장은 또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최근까지의 실적 추이를 좀 본다면은 세 가지 특징으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점진적이나 이 전사 매출이 외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다. 두 번째로
다만 이익 지표는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현금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상장했던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날 시장에 또 하나의 큰 영향을 미쳤던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제네리ክ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춘다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이러스를 물리칠 중대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 주도로 진행된 이 리커버리 팀의 임상시험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 2,000명에게는 소량의 덱사메타손을 사용했고 이를 투약받지 않은 환자 4,000명을 두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덱사메타손을 투여받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산소 호흡기 등이 필요한 상태가 심각한 이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이 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벼운 증상을 보인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큰 도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연구팀은 영국에서 코로나19 초기부터 이 덱사메타손을 사용했다면 최대 5,000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Saving countless lives, 되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덱사메타손을 즉각적으로 환자 치료에 활용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최고 의료 책임자가 곧 덱사메타손의 병상 내 사용에 대한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다행히 이 덱사메타손은 매우 일반적인 약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상용화가 된다면 널리 쉽게 또 사용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시장을 선점할 경우에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덱사메타손이 기존에 있는 이 염증 치료용 스테로이드죠. 그리고 이미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이 어떤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경쟁을 논하기는 좀 이른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는 치료제나 백신이 어쨌든 간에 나오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암젠이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사 같은 제약사들의 주가도 오늘 같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경쟁보다는 함께 가는 형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동안 계속 북한 관련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어떤 그 경계심이라든지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북한 전문가 연결하게 됩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우영 교수 잠시 후에 연결하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그리고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